안녕하세요. 아랫목 한켠입니다. 집안일을 하시면서 편하게 틀어놓으셔도 좋고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20살 때 사진을 보면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빨리 흐르고 예전엔 나를 웃게 하던 것들도 어느 순간 시들해집니다. 좋아하던 드라마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오래 기다려온 여행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잔잔합니다. 딱히 우울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닌데 뭘 해도 예전 같지 않은 이 느낌 혹시 공감되시나요? 이건 결코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삶이 점점 재미없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별것 아닌 일에도 크게 웃고 크게 설렜습니다. 처음 혼자 자전거를 탔을 때, 처음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의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때, 그 순간의 두근거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로 강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낯선 자극을 마주할 때 도파민을 크게 내보내는데 이 도파민이 바로 설렘이라는 감정의 재료입니다. 문제는 같은 경험이 반복될수록 뇌가 그 자극에 점점 무뎌진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이미 아는 상황에는 굳이 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뇌가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30번째 여행은 첫 여행만큼 떨리지 않고 100번째로 먹는 좋아하는 음식은 첫인 만큼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노래도 10번쯤 반복해서 들으면 그 감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처음 겪는 일보다 이미 겪어본 일이 훨씬 많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결국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효율을 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현상이 더 겹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상황에 놓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감정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몇 달이 지나면 그 만족감은 예전 수준으로 가라앉고 꿈에 그리던 집으로 이사를 가도 반년쯤 지나면 그냥 내가 사는 평범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승진을 해도 원하던 차를 사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그 벅찬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에 익숙해지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 좋은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삶이 점점 편리해지고 풍족해질수록 오히려 쉽게 설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나의 개소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운도 영원히 우리를 들뜨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오늘 저녁 메뉴도 내일 준비물도 대부분 어른들이 대신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뇌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대부분을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에 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달 관리비, 건강검진 결과, 자식 걱정, 미뤄둔 서류까지 머릿속에는 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몸의 이곳저곳도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잠도 예전처럼 푹 자지지 않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걱정들이 하루 종일 배경음처럼 머릿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뇌에게는 설렘이라는 감정에 쓸 여유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같은 여행을 가도 아이는 들뜨고 어른은 짐부터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뇌가 서야 할 곳에 자원을 우선 배분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를 더 무덤덤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흐르는 속도 자체입니다. 어릴 때는 방학 한 달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뇌는 시간을 실제 흐르는 초와 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새로운 정보의 양으로 인식합니다. 어릴 때는 등굣길 하나, 새 친구 한 명, 처음 먹어보는 음식 하나까지 모든 게 새로운 정보였기 때문에 뇌에 저장되는 기억의 밀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유독 하루하루가 길고 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매일 비슷한 길로 출근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뇌에 새롭게 저장할 정보가 확 줄어듭니다. 새로운 정보가 적을수록 뇌는 그 기간을 짧게 압축해서 기억합니다. 그 결과 1년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설렘이 자라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간이 압축되어 버리면 기대가 쌓일 틈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떠올려 보세요. 나무는 해마다 몸을 감싸는 단단한 층을 하나씩 두르며 오랜 세월의 바람과 추위를 버텨냅니다. 그 층은 나무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속살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마음도 비슷합니다. 살면서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스스로 상처를 줄이기 위해 감정의 진폭을 조금씩 낮춥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애써 이룬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들을 몇 번쯤 지나오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 기대하지 말자, 너무 깊이 마음 쓰지 말자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라 반복된 아픔 속에서 자연스럽게 둘러진 하나의 층입니다. 문제는 이 층이 너무 두껍게 쌓이면 좋은 순간의 온기까지 함께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나이테가 촘촘하게 겹칠수록 나무 안쪽까지 볕이 스며들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마음의 층이 너무 많이 쌓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비슷하게 밋밋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세월을 버텨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은 매일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완벽한 가족 사진을 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옆에서 내 하루는 유난히 밋밋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동창의 자녀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옆집은 새 차를 뽑았다는 소식, 오랜만에 만난 지인은 해외여행 사진을 잔뜩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완벽한 순간들로 가득한 삶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면 속 장면들은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골라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몇 초일 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평범함과 지루함은 삶의 결함이 아니라 원래 삶의 기본값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평범함을 실패처럼 여기도록 학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생의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겉으로 보이던 목표들이 문득 의미 없게 느껴지는 시기를 자연스러운 전환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던 힘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가 정해준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유지하려고 애써온 시간이 길수록 그 역할이 헐거워지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낯선 공백이 찾아옵니다. 이 공백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무것도 재미없어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시기는 망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를 향해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려 애쓰기보다 지금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무기력함은 번아웃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고 예전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거의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은 원인이 다릅니다. 번아웃은 너무 오래 버티고 너무 많은 걸 책임지느라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났을 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엔 충분히 쉬고 나면 다시 예전의 의욕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반면 지금 이야기하는 무덤덤함은 쉬어도 예전의 흥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왜 그걸 해야 했는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피곤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로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몸은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머리는 계속 예전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충돌이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알면 무작정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지금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사계절처럼 오르내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늘 활기차고 늘 설레는 상태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시기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눈으로 덮인 겨울땅도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틔우듯 지금 잠잠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그 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루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는 시간에도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여유와 회복이 바로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예전의 활기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무덤덤함을 느끼는 건 결코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겉으로 활기차 보이는 사람도 비슷한 시기를 겪습니다. 다만 서로 말하지 않을 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나만 이상한 걸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비슷한 시기를 지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시간이 훨씬 덜 낯설고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잠시 마음이 쉬어가는 계절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뎌진 감각을 다시 깨울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다만 어릴 때처럼 저절로 찾아오길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그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첫째, 아주 작은 새로움을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걸어보거나 한 번도 시켜보지 않은 메뉴를 주문해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낯선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뇌는 작은 낯섦에도 충분히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둘째, 기다림을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걸 바로 사는 대신 며칠 뒤로 날짜를 정해 미뤄보면 그 사이 쌓이는 기대감이 다시 설렘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비교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호기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는 건 그 낯섦 자체가 설렘의 재료가 됩니다. 넷째, 하루 중 아무 목적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을 일부러 남겨두세요.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감정을 다시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섯째, 몸을 움직여 보세요. 하루 20분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 산소와 자극이 새롭게 공급되고 굳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혼자 애써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진짜 연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관계의 깊이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오랜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대화 한 번이 형식적으로 안부만 주고받는 10번의 만남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배우자와 짧은 산책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는 잊고 있던 온기가 다시 채워집니다. 관계를 늘리려 애쓰기보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몇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몸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건 순전히 생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의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뿐 아니라 감정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운동은 당장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몸을 움직이며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더 활발해지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도 함께 분비됩니다. 굳이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래 잔다고 다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자느냐가 관건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습관은 숙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1시간 전쯤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대신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무뎌졌던 감정도 서서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마음가짐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사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커피 한 잔이 유난히 맛있었던 순간, 누군가 건넨 짧은 안부 인사 같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태도가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하루가 사실은 여러 개의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문제는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해석해온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같은 하루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되살리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몰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푹 빠져드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바둑을 두거나 화초를 가꾸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잡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몰입은 자극적인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짧고 강렬하게 터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은은하게 남는 뿌듯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몰입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몰입을 자주 경험하려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딱 내 수준보다 살짝 도전이 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쉬우면 금방 지루해지고 너무 어려우면 곧 포기하게 되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조금만 난이도를 올려보거나 새로운 걸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몰입이라는 즐거움을 만나게 됩니다. 몰입 못지않게 중요한 감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재미가 사라지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예전만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회사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자리를 채우고 나의 역할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반드시 예전과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 동네 모임에서 작은 역할을 맡는 것, 손주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오래 쌓아온 경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쓸모들도 충분히 존재의 의미를 채워줍니다. 거창한 역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내 자리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다시 자리를 잡을 때 하루하루는 조금씩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마지막으로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진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반대로 그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인식은 두려움으로만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할수록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을 미루고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며 채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는 것. 그 관점의 전환이 무뎌진 하루에 다시 무게와 의미를 되돌려줍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때와 똑같은 방식의 설렘을 다시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의 나이이기에 느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있습니다. 오래 애써온 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의 뭉클함, 오래된 노래 한 소절에 문득 떠오르는 그리운 기억,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할 때 차오르는 따뜻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릴 적 설렘이 순간적으로 터지는 불꽃이었다면 지금의 설렘은 아랫목처럼 서서히 데워지는 온기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언 땅에서도 새싹이 돋아나듯 지금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이 시기도 언젠가 다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재미없다고 느껴진다 해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잘못 살아와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을 겪고 그만큼 많은 것을 견뎌온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온 당신은 앞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중 단 한순간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느껴보려는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반응은 작아졌을지 몰라도 그 안에 쌓인 이해와 다정함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만 더 천천히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시선 하나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졌다 느껴지실 때면 언제든 이 아랫목 한켠으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랫목 한켠이었습니다.